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와 개사일주편, 내 사주와 맞는 직업 업종 찾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의 직업 업종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주 상담하다 보면은 본인의 사주와 맞는 직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본인의 사주와 맞지 않는 직업 업종에 종사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업 업종은 보면은 하나의 생계 수단도 되죠. 생계 수단도 되고요. 뭐 이때는 뭐 금전적인 어떤 요소들을 보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삶의 질을 보게 되는 거죠. 삶의 질. 본인의 어떤 적성과 맞지 않는 직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거고요. 반대로 본인의 사주와 맞는 직업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삶의 질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간에 본인의 어떤 적성과 맞는 직업 업종을 잘 고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주학에는 본인의 사주에 맞는 어떤 직업 업종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주 오행별로 맞는 직업 업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주의 어떤 희신, 용신, 뭐 여기 오행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희신, 그 다음에 용신, 뭐 이렇게 해서 사주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는 거겠죠. 사주의 중요한 요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사주를 무조건 분석을 해서요, 다 뜯어봐야겠죠. 다 뜯어봐서 그 사주에서 중요한 어떤 희신, 용신을 찾아서요, 그것과 어울리는 직업 업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 사주에서 희신, 용신이 나무라면요, 나무는 인문, 교육, 작가, 그 다음에 기자를 의미하고요. 나무는 뭐 어떤 학문을 의미하죠. 학문을 의미해서요, 좀 인문학적인 어떤 요소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교육, 작가, 기자, 그 다음에 또 나무, 순수한 나무의 어떤 요소로 봤을 때 종이,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농산물, 식물, 머리는 미용 쪽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뭐 이발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사주 오행에서 희신용신이 불이라고 그러면은 불은 빛을 의미하고요. 현대에 와선 전기, 그 다음에 술을도 의미합니다. 이 술을 이렇게 보면 어떤 다른 사주학자들은 이렇게 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물로 보지 않고요, 술은 하나의 열기운으로 보거든요. 열기운으로 봐서 술은, 그래서 불은 술을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식 쪽도 맞고요. 요식 중에서도 굽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이, 그 다음에 불판에 뭔가를 올리는 어떤 음식들도 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신, 화학, 화장품, 미용,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불과 관련된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주에서 희신용신이 흙으로 잡혀 있을 때는 부동산, 그 다음에 뭐 건축, 뭐 임대, 축산, 그 다음에 흙은 또 한 어떤 분야의 장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장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요. 흙은 또 철학을 의미합니다. 화개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흙에서 잡힌 화개살, 그래서 역학도 잘 맞고요. 예술 종교인도 흙이
좋게 잡힌 어떤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쇠의 경우는 세무. 쇠는 이게 돈을 의미하죠.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무, 회계, 금융, 그 다음에 조선, 큰 배는 쇠로 만들죠. 조선, 그 다음에 어떤 교통, 철강, 뭐 카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쇠가 금은 보석, 어떤 액세서리를 다루는 것도 잘 맞고요. 쇠는 또 법관을 의미하죠. 법, 그 다음에 경찰들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주 오행에서 물은 외교, 물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외교, 관광, 그 다음에 물은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외국어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수산 쪽, 생선, 횟집, 뭐 카페도 될 거고요. 왜냐하면 커피,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이 다 물과 관련된 직업들입니다. 그리고 물이 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나운서나 교육 쪽도 물이 희신으로 잡힌 경우에는 아나운서나 교육 쪽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직업 업종을 잘 잡으신 분과 잘 못 잡으신 분의 한번 사주를 실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이네요. 갑진년, 임신월, 임진일, 임시생입니다. 일간이 임수죠. 나와 같은 오행, 같은 물이죠. 시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이렇게 있네요. 픽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물기운을 돕는 오행은 쇠기운이죠. 쇠기운은 월지 신금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사주죠. 강사주고요. 남매 세력 한번 보겠습니다. 시지의 임목, 일지의 진토, 연지의 진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의 간목이 있고요. 남의 세력을 살펴보시면은 일지 진토가 월지 쇠기운을 돕네요. 그리고 연지 진토도 월지 쇠기운을 돕네요. 결국은 이 관성들, 일간을 극하는 관성들이 사실상 내 편이 되었네요. 내 편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상 요렇게가 내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물기운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쇠기운도 상당히 강하죠. 쇠기운도 강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강사주가 되었네요. 사주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강사주죠. 강사주면은 이 사주의 힘을 빼는 식신이 희신이 되겠네요. 이 시지의 임목, 그 다음에 연간의 간목, 이게 핵심 요소네요. 결국은 이 강한 물기운을 이 임목이 잘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물기운을 이 연간의 간목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주에서 나무가 없었더라면 사주가 너무 강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 나무가 있으면서 균형을 잡게 된 거죠. 이 나무가 균형을 잡아주는 거의 용신이 되겠네요. 식신이고요. 이 사주 주인공은 여성이신데 도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도배 사업을 해서 도배 사업을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요. 그 업종에서 상당히 성공을 하시고 돈을 엄청 많이 버신 분입니다. 인천에서 도배 사업을 하시는데 이 도배 사업으로 돈을 엄청나게 버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보면은 용신이 나무란 말이에요. 이 식신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도배. 여기서 보시면은 나무가 요 종이와 관련되어 있죠. 희신이 나무, 용신이나 희신이 나무일 때는 이 종이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사주와 잘 맞는 도배 사업으로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의 사주를 봤습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경신년, 경진월, 무인일, 정사시생이네요. 여성분이시고요. 일간이 무토네요. 일간이 무토죠. 무토. 나와 같은 오행 한번 볼까요? 월지에 진토가 있네요. 그리고 나를 돕는 오행, 흙을 돕는 오행은 불기운이죠. 불기운은 시주에 있네요. 시간의 정화, 시지의 사화, 이렇게 있네요. 사주가 나름대로 강합니다. 나름대로 강하죠. 남의 세력 볼까요? 남의 세력은 일지의 임목, 월간의 경금, 연간의 경금, 연지의 신금이 있습니다. 월지의 임목을 보면은, 월지의 임목은 불기운을 돕죠. 그래서 요 일지의 임목이 일간을 견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불기운을 돕습니다. 그래서 요 나무도 일간의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주가 상당히 강해졌죠. 이 사주 보면은 흙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불기운이 또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기운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흙기운도 강하지만 불기운이 더 강하고요. 불기운이 보면 사주가 매우 강하다 보니까요. 사주가 강하니까요. 이 일간의 힘을 좀 빼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사주 보면은 월간의 경금, 연주에 큰 쇠들이 있거든요. 큰 쇠들이 있어요. 큰 쇠들이 보면은 흙기운의 힘을 좀 빼주고 있죠. 그래서 사주의 밸런스는 맞아요. 사주의 균형은 잡혔거든요. 사주의 균형은 잡혔고요. 하지만 이 사주에서 불기운은 좋은 요소가 아니에요. 불기운이 흉신이죠. 이 사주 주인공은 작년에 위스키바라는 걸 했습니다. 위스키바. 그러니까 1차에 어떤 메뉴로 술을 먹고, 보통 저희가 술 먹을 때 보면은 일반 사람들 술 먹는 거 보면 1차에 돼지갈비나 회나 해서 1차에 술을 먹죠. 그리고 2차에 보면은 바에 가서 2차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양주도 시키고요. 맥주도 시키고요. 근데 이분은 위스키바라는 걸 했어요. 위스키바가 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명이 가면은 4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 양주를 시킨 사람들에게 옆에 가서 사장이 가서 말을 이제 잘 걸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그런 데거든요. 근데 이 사주의 주인공이 위스키바를 해서 망했습니다. 위스키바가 잘 안 돼가지고 망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불기운 같은 경우, 불기운이 흉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불기운에 보면은 이 술이 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흉신이 불인데 불과 관련된 술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위스키바를. 그래서 안 좋으신 거고요. 그래서 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업종에 사업을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이 온 어떤 분이신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사업을. 위스키바가 망해가지고 전문 고기구이집이 있었고요. 고기구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횟집이 있었거든요. 술집이 잘 안 맞아가지고 어떤 식사, 그 다음에 요리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기운이 흉신이기 때문에 고기구이는 하지 말고 횟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횟집을 운영 중이신 분이고, 아직까지 별 무탈하게 횟집을 운영하신 분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계사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사일주에
일가는 개수죠. 개수는 작은 물을 의미하죠. 안개, 시냇물. 그리고 개수는 음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인의 예지 중에 지를 의미하고요. 총명함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의미하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걱정이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신장, 그 다음에 방광, 우울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사주에 물기운이 많은 분들의 사주를 보면은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 그 다음에 시간으로서는 밤, 그리고 기온으로서는 차가움, 맛으로는 짠맛, 색깔로는 흑색, 방향으로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사일주의 지지는 사화죠. 사화는 큰 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화는 양기운이고요. 그리고 사화는 역마살을 의미하죠. 그리고 띠동물로는 뱀을 의미합니다. 개사일주의 관계는 수국화죠. 물이 불을 끄는 수국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개사일주는 양기운과 음기운이 동시에 있는 일주입니다. 그래서 양기운과 음기운의 어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이 개수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화는 열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개사일주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속마음으로는 열정도 갖고 있어서 성격이 좀 급합니다. 좀 조급성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이 사화가 재성이죠. 그래서 이 개수가 이 사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욕심, 물론 사주 전체를 다 살펴봐야 알지만 사주가 아주 안 좋게 잡혀 있을 때는 이성 문제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여성에 대한 욕심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가 또 재성이죠. 재성이면은 또 재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 재물을 갖기 위해서 어떤 투기성적인 어떤 의식, 투기, 도박, 뭐 이런 의식들도 갖고 있습니다. 성격이 또 조급하죠. 조급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금전을 많이 취득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 도박, 뭐 이런 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가 어떻게 잡혔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개사일주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입니다. 남성이고요. 경호년생이고요. 경호년, 울유월, 개사일, 갑인시생입니다. 우선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경호년이면 90년생이거든요. 90년생이면은 올해 나이로 31살입니다. 남성이시죠. 이분의 친구가 베트남에서 삼겹살 요식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잘 되나 봐요. 지금 베트남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한국 음식, 한류 음식들이라고 하겠죠. 한류 음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템이 삼겹살이거든요. 인기 아이템이죠. 삼겹살이 인기인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삼겹살
삼겹살을 먹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요식업을 하는데 이게 아주 잘 된다고 그래요, 친구가. 그래서 이 사주 주인공이 친구와 같이 친구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본인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도 될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배경 지식은 좀 이 사람이 묻고자 하는 어떤 상담 내용은 아시면 되겠고요.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우년, 을유월, 개사일, 갑인시생입니다. 일간이 개수죠. 개사일주니까 개수입니다. 나와 같은 오행 한번 찾아볼까요? 나와 같은 오행이 물기운이 아예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고요. 그러면 나를 돕는 오행. 나를 돕는 오행은 물을 돕는 것은 쇠기운이죠. 쇠기운은 월지에 유금, 연간에 경금이 있습니다. 사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주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요 쇠기운들이 좀 일관과 좀 떨어져 있고요. 특히 연간의 경금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관과 좀 무정하죠. 사주용어로 무정하다고 그러죠. 일간과 많이 무정합니다. 남의 세력 볼까요? 남의 세력은 시주에 큰 나무들이 있네요. 그리고 일지에 사화, 그 다음에 월간의 을목, 연지에 오화가 있네요. 남의 세력 한번 살펴볼까요? 남의 세력들은 이 나무 기운이 이 개수를 빨아먹죠. 개수를 빨아먹고요. 그리고 이 큰 나무 기운이 불 기운을 돕네요. 그리고 요 월간의 을목도 불 기운을 돕고요. 보니까 불 기운의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불 기운의 세력이 강하고요. 나무 기운도 강하죠. 나무 기운도 강하고요. 그리고 수기운은 약하죠. 그리고 쇠기운도 약합니다. 쇠기운도 약하죠. 상당히 약사주죠. 약한 사주입니다. 같은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쇠기운들도 보면은 불기운에 거의 녹아내렸죠. 이 불기운이 상당히 세죠. 불기운이 세면서 월지의 유금, 연관의 경금은 거의 녹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사업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맞지가 않고요.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사주는 월급쟁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불기운이 상당히 흉하죠. 이 사주는 불기운이 상당히 흉합니다. 이 불기운으로 인해서 요 인성들이 거의 녹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흉신입니다. 이 흉신이죠. 아까 직업이 보니까 아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베트남에 가서 삼겹살 요식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불기운이 흉한데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는 나라죠. 아열대 기후죠. 아열대 기후. 더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그리고 삼겹살도 요게 구이죠. 구이. 불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요 업종도 안 맞는 겁니다. 나라도 안 맞고요. 우선 가고자 하는 어떤 장소도 되게 안 맞고, 그 다음에 이 삼겹살이라는 삼겹살 구이 자체도 이 사주와 맞지 않는 겁니다. 특히 월지사화가 이게 흉신이거든요. 이 사화가 역마살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안 맞고, 원래 원판적으로 이 사주는 사업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하는 것도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지의 임목, 월지의 사화가 이게 인사 형살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 임목도 흉신이라고 봐야 돼요. 이 사화도 흉신이고. 지금 이 사화는 재성입니다. 재성. 재성이면은 재물 문제로 12 구설수 관제까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베트남 가서 삼겹살 요식업을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물과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금 형살도 잡혀 있기 때문에, 인사 형살도 잡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재물로 인해서 12 구설수도 생길 수 있다고 제가 경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은 엄청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긴 하는데, 저랑 상담받고 나서 실제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접고서 다른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그런데 연락은 올 것 같아요. 뭐 시작했는데 뭐 안 좋게 됐다, 뭐 어떤 방법이 좋겠냐, 그런 연락은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개사 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사주와 맞는 직업, 업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사주하기 상당히 어려운 학문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주학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사주학 자체가 사람의 삶을 오랫동안 분석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사주학은 충분히 이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주학은 사람들의 상식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의하는 영상 보시고 머릿속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 안 가신 내용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